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으로 장을 마쳤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1.2% 빠지면서 전체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유는 아시겠지만 추경호 부총리의 주식 양도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이제 매물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고, 또 내일 FOMC 회의가 올해 들어서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를 보면 411개, 하락 종목 수가 1156개로 전체적인 하락세가 완연한 모습이었고, 거래소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300억, 코스닥 시장에서 63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약 3,800억.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날인데요. 예, 그 보유 포지션보다는 큰 매도는 아니니까, 예, 내일 상황을 봐서 좀 움직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외국인의 의도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거래대금이 오늘 10조였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다르게 미국의 S&P 500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우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그렇게 그래프가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못 올라요. 정말 후진국 증시처럼 정말 반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아시아 증시, 홍콩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요. 그거에 비하면 좀 낮긴 한데, 소위 말해서 선진국 증시라는 뭐 독일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고, 그렇게 선진국 증시는 나쁘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저쪽 브라질이나 이게 그 남미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요. 예, 그만큼 정책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시장의 자율로 놔둬서는 이 문제가 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과연 공매도가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느냐, 이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2차 전지 섹터로 많은 공매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매매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그쪽 섹터가 좋을 때는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데, 조금만 나빠져도 이렇게 반등폭이 좀 미약한, 다른 나라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LNF, 포스코 DX, HLB까지 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점점점 빠져나간다는 모습은 코스닥 시장의 주도 섹터라든가 뭔가 이끌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고, 코스닥 시장의 질이 좀 떨어지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끼리 그냥 뭐 치고받고 당일 내에 움직였다가 빠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한동훈 악수 한번 하면 3일 상한가 치고 더블 상한가 치고, 요런 좀 질 나쁜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뭐 나만 아니면 돼처럼 막 급등락하는 것도 좋은데, 시장이라는 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상당히 기술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얘기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나스닥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차트를 종합지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조금만 이상하면 다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코스닥 시장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여기 99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죠. 이때 수많은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뭐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버블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그 지수를 못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때 올려놨던 대형주들이 다 그냥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코스닥 시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잘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이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월봉 눌러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약 10배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뭐 우기는 것도 좋은데 정부 측에서도 좀 코스닥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좀 남겨놔야 돼요. 코스닥 시장이 언제부턴가 약간 진흙탕 노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코스닥 시장으로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어떤 일정 부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남겨놔야죠. 기관들이 살 주식이 없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병폐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저번 주만 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실망하신 분들, 어젯밤부터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식 양도세를 왜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지 그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의 널뛰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증권가 인사이드인데요. 변죽만 올린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시 산타랠리 빨간불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요게 참 안타까워요. 요게 보시면 신한증권이 분석한 건데 2017년에서 22년까지 개인이 연말 주식 매도 비중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대주주 판정 5일 전거래일 개인의 비중이 한 50%를 밑돌다가 기준 당일,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에서 65%까지 늘었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제일 기준이니까 납회일 전전날에 주식을 많이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17년에서 22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증권가 일선에서 보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 상당수 고객들이 벌써 가을 때부터 매물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스크는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이제 일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양도세 완화 조치를 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야당에서 내년 총선용이다라고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결손이 좀 많이 부족해요. 세액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부족한데 현재 한 60조 원 정도의 세액 결손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깨트렸다라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기를 보면 먼저 12월 7일 권선동 의원이죠. 이 권선동 의원은 누가 봐도 친윤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힘이 있는 이제 국회의원인데 권성동 의원이 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요거에 대해서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연말만 되면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12월 7일 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야, 다음 주는 좀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뭐 30억으로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 양도세가 처음 이제 도입된 거는 바로 삼성그룹 편법 승계 논란, 이때부터 주식 양도세가 생긴 건데요.
뭐 싸게 뭐 직영 받아 가지고 뭐 3년 뒤에 주가가 크게 수익이 나 가지고 이 시세 차익을 560억, 60억 투자해 가지고 560억 벌었다.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그러면 100억 이상의 대주주는 이거 양도세를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13년에 50억, 16년에 25억, 18년에 15억, 현재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좀 올리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썼다가 이번에 세수 결손이 60조에 달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야당의 그 질책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뭐 세수 결손이 많이 나게 된 배경을 보면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세가 감소됐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잖아요. 여기 상당히 지금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서 현재 60조 원이 넘는 이제 결손이 났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근데 여기다가 대주주를 또 상향해 버리면은 양도세가 상당히 감소돼서 세수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주주 완화 방침에 결정된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어젯밤에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뭐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주 원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반발 매수가 좀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양도세 완화를 해준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2차 전지다라는 이제 그런 공식이 형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같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인 오늘 약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불안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진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연말이면 겪게 되는 이제 현상인데 연말 나머지 연말 때는 조금 매물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물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해요.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 처음에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딱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랐다가 또 순간적으로 빠지고 이렇게 누가 받쳐줄 만한 그 매수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서 지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리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겠다고 해도 말려가지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다 쓰레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래소죠. BM 이쪽이 더 이제 힘을 실리다 보니까 BM하고 에코프로 이쪽이 영향을 이제 크게 받으면은 나중에는 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막 흔들리는데 뭐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오늘처럼 막 1.2% 떨어지는데 눈에 막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막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올라가는데 코스닥 시장은 떨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년에 셀트리온 빠지고 뭐 포스코 DX 빠지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HLB도 빠지고 뭐 많아요. 지금 계속 빠질 게 많은데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쪼그라들지만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약해지고 중소형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완전히 각개전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종목으로만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고 뉴스 한 방 나오면 순식간에 쫙 올라갔다가 그냥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쫙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쭉 빠졌 이게 올랐다가 쭉 빠지고
요거의 반복이 요런 종목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 누가 이거 불안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좀 이런 좀 일부 종목 쏠림 현상, 그리고 시장에 체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올랐다 빠지는 요런 이제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점도표라 그러죠. 어느 내년에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서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그거를 좀 보고 시장이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악재가 없었는데 여기 양도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또 수급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철저하게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을 같이 보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한국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매일 나와요. 오늘 나온 건데, 한국 점령한 미국의 쇼핑 앱, 올 하반기 최대 설치 앱은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앱 테무란 말이에요. 테무. 국내 최다 앱으로 설치했다. 물론 이제 설치했다고 해서 다 구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테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죠. 판도더가 미국 나스닥에 한장되어 있는데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나온 거죠. 13일 무섭게 치고 올라온 알리익스프레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내 알리 이용자가 쿠팡 7번가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여기 한국의 이커머스 물류센터까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센터 확대에 나서는 알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송센터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잘 보시면 뭐 짝퉁도 많아요. 사실 워낙 싸니까. 소비자 대책도 보호가 이제 시급하지만,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비자 혜택을 낮추고 가격을 뭐 인상하는 행위, 국내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해외 직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원체 뭐 돈이 빈 봉투만 들어온다, 뭐 다른 게 들어온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반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벽돌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점점 없어질 걸로 같고, 아무튼 중국의 그 무서운 자본이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시장, 특히 물류센터까지 지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장악력이 이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거는 정부에서 사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규제 못하면은 좀 중국과의 물론 교역 때문에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못하면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상품 시장 자체가 좀 거의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테무가 먹어버렸어요. 그냥 아마존 이런 것들도 좀 타격이 이제 되게 심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심해지면 제재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쉽게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류센터까지 들어오면은 큰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요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최소 뭐 1, 2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주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선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을 쉽게 보지 마세요. 올랐다 빠졌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런 게 만약에 진짜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지에, 이런 성장성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뭐 올랐다 떨어졌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런 이런 시장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때 이 수혜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냐를 주목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단타로 끝나면 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해서 주목하고 매매하고 홀딩하고 가지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야 이걸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신 분들께 좀 뭐랄까 눈을 좀 뜨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코리아 서킷도 요것도 제가 오늘 저기 CXD 만들어서 올렸다 이거 해서 출사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코리아 서킷도 얘기하자마자 많이 올랐어요. 10몇 프로 올랐는데도 2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면 급등했다가 금방 또 빠지고 이러니까 시장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뭔가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면 장장은 지금 뭐 오늘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으로 때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져요. 근데 하지만 올라올 때는 뭔가 변화를 주고 근거 있는 주식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관이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 매매하는 것보다도 얘네들도 뭔가 합리적으로 펀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고 요런 이제 알리 관련주들이나 익스프레스 테무 관련주들이 그네들이 좋아하는 이런 딱 해먹기 딱 좋은 그런 섹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밖에도 연말 연초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연말보다는 연초에 시작하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때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초라고 그랬더니 1월 달이 아니고요. 1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월 달부터 붙어요. 1월 달부터 뭐 3월 달까지 이렇게 1월에서 3월 정도 이 정도가 좋다고 보시면 큰 리스크 없으면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좀 급등이 나오는 주식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의 주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나온다고요? 1월에서 3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 기관의 습성을 알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시면 1월에서 3월 달부터 시장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멤버십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무료로 했었는데 무료보다는 조금 집중하려고 해서 일정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사칭 피해가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이고 3개월 하신다 그러면 7만 원 정도, 월 7만 원에 할인하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소통방에서는 많이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심할 때는 종목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 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계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크게 회사가 나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빠른 매매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별 장세에서는 선점이 중요해요. 미리 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올 때 홀딩해서 끝까지 베껴 먹으면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연락처 010-2657-8697에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이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개인의 비중이 80%가 넘어가요. 85에서 87%까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들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주도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요.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 여기 딱 올라가가지고 이때 못 팔면은 그냥 물리게 되고 이런 식의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올라간다 싶으면 아유 살 걸 사면 빠지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시장이니까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월에서 3월 달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요거 기준 못 잡고 매매하시면 똑같은 현상으로 지수기 아무리 올라가도 이거에 또 죽어나고 이거에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늦게라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식들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뭔가 이 회사의 발전이라든가 근거라든가 그리고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뉴스로 올랐다가 빠지면 뉴스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전체적인 옛날에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 그냥 사놓기만 하면 뭐 툭툭툭툭 올라가는 아주 쉬운 장이었잖아요. 내년 장은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닐 겁니다. 종목별로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환율과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도 대부분 헤지펀드 외국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 유럽계 그 연금 펀드라든가 KTNG를 거의 1년 동안 긁어가지고 10배를 남긴다든가 이런 식의 매매를 했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 수급으로 확 올렸다가 며칠 만에 팔고 다음 날에도 팔아버리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헤지펀드성 그 좀 질 나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면 그 와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좀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FOMC 회의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점도표를 봐야 어떻게 내년에 금리가 5월 달에 될지 뭐 좀 빨라질지 이런 격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은 늘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불안한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재료를 찾아가지고 그런 변화를 읽고 투자하시면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위험과 기회는 항상 공존합니다. 누군가가 큰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큰 수익이 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어 봤지만 편안하게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그 걱정과 많은 변수들의 흔들림이 있었고 계속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셔가지고는 시장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